안녕하세요. 본 세미나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DMQA 연구실 이종현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세미나 주제는 The Two Formulations of Diffusion Models로 굉장히 강력한 생성 모델 중 하나인 디퓨전 모델이 왜 두 가지 포뮬레이션을 쓰는지, 그리고 이 포뮬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DMQA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고 관심 분야는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 기반 생성 모델, 그중 특히 오늘 세미나 주제인 디퓨전 모델에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생성 모델이라 함은 이제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AI, 뭐 drawing of a cat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이에 따른 그림이 나오는 모델들입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2021년 클립드로어라는 논문에서 발췌한 이미지인데 불과 3년 만에 이미지를 넘어서 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까지 생성할 수 있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패밀리로 다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오늘 세미나 주제인 디퓨전 모델은 생성 모델들 중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 생성을 하는 속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생성되는 샘플들은 되게 종류가 다양하고 높은 퀄리티도 자랑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중심에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포워드와 리버스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포워드 프로세스란 깨끗한 이런 이미지 X0에 점진적으로 랜덤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입을 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반대로 이런 리버스 프로세스는 완전한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해서 다시 깨끗한 이미지로 복원되는 과정이고 디퓨전 모델 자체는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노이즈가 추가되는 과정을 매 시점마다 관찰을 하고 이걸 반대로 수행을 하는 즉 리버스 프로세스 자체를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워드와 리버스 프로세스 이 두 프로세스를 포뮬레이트를 하는 방법, 즉 노이즈를 얼마큼 빠르게 추가하고 제거하는지는 크게 두 가지 포뮬레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선 이 두 개의 다른 포뮬레이션을 알아보고 이 두 개의 포뮬레이션을 하나로 합치는 어떻게 보면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논문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전 모델 자체가 어떤 수학적 근간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지는 이제 위에 보이시는 이제 두 개의 세미나 조한샘 연구원의 세미나와 제 이전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 주제의 큰 골자인 디퓨전 모델의 두 가지 포뮬레이션 VP 그리고 VE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달리 같은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에 익숙하실 텐데 이제 이런 디퓨전 모델들이 바로 첫 번째 포뮬레이션인 Variance Preserving Formulation을 따르게 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VP는 이제 분산을 보존하는 포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즉 forward 프로세스,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미지의 분산을 보존한다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포워드 프로세스는 이런 조건부 분포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x0, 즉 깨끗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t만큼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 xt는 평균이 원래 이미지에서 알파 t를 곱한 만큼의 평균을 가지고 그리고 시그마 제곱만큼의 분산을 갖고 있는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링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처럼 이제 기존 이미지에 특정 알파 값을 곱한 뒤 시그마 값으로 곱해진 랜덤 노이즈와 더해져서 xt까지의 포워드 프로세스가 계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예시에서의 강아지 사진을 타임 스텝 200만큼 포워드 프로세스를 태운다고 하면 설정된 이런 알파 값과 시그마 값에서 200번째 값을 이렇게 뽑아서 기존 이미지에다가 곱해주고 더해주면 이제 200스텝만큼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가 적용된 노이지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더 높은 타임 스텝에서 더 높은 타임 스텝까지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알파 값과 시그마 값을 뽑아서 이 수식에 태워서 x600을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반면에 Variance Exploding, VE라는 포뮬레이션도 존재를 하는데 이 포뮬레이션은 대부분 이론적인 디퓨전 모델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포뮬레이션입니다.
전장에서 살펴본 VP 포뮬레이션의 시그마 값은 1을 넘어가지 않았는데 VE에서는 이제 그 이상으로 지수함수 꼴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시그마 값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VP 값은 알파 값을 타임 스텝에 따라 작아지는 그런 단조 감소하는 함수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VE에서는 반대로 알파 값을 상수 1로 이렇게 고정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알파 값이 상수 1이고 시그마 값은 1 이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값들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이미지 자체의 분산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포뮬레이션 자체를 저희는 Variance Exploding Formulation VE라고 하는 거죠. 이제 forward 프로세스 자체를 진행하는 수식은 VE와 VP는 둘 다 동일합니다. 대신 알파 값이 상수 1이고 시그마 값이 타임 스텝이 증가할수록 이런 지수함수 꼴로 증가하기 때문에 VP보다는 훨씬 빠르게 forward 프로세스를 태웠을 때 이미지에 노이즈가 추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VP보다는 이제 기존 이미지의 원형이 훨씬 빠르게 사라진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P는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 반대로 VE는 이론적인 theoretical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포뮬레이션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자면 먼저 VP의 시그마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단조 증가하는 그런 함수로 표현이 되고 알파 값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단조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VE의 시그마 값은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는 지수함수 꼴이고 시그마 맥스 값, 즉 종료 지점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알파 값은 이렇게 상수 1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포뮬레이션 혹은 노이즈 스케줄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VP, VE 이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됐는지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지 둘의 차이는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퓨전 모델이란 이름을 가지고 진행된 연구 자체는 그렇게 그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 디퓨전 모델이라는 워크의 시초격 논문이 여기 보이는 DPM이라는 2015년 논문이고 디퓨전 모델을 대중화시킨 게 2020년에 굉장히 유명한 DDPM이라는 논문이지만 사실상 디퓨전 모델은 다른 이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이름으로는 여기 보이는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인데 이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란 분야는 굉장히 오래된 스코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성 모델에 도입을 한 그런 분야입니다. 이 두 분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과 디퓨전 모델은 사실상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이렇게 따로따로 연구가 되고 있다가 2020년이 되어서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측의 NCSN이라는 논문과 디퓨전 모델 측의 DDPM이라는 논문에서 각 분야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를 어느 정도 인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나중에 두 분야를 하나로 엮는 논문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 논문에서부터 사실상 같은 분야인 디퓨전 모델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에게 각각 VP 그리고 VE라는 명칭을 명명하게 됩니다. 디퓨전 모델이랑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은 사실상 같은 패밀리의 모델로 볼 수 있는데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은 디퓨전 모델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스코어가 뭔지 그리고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 뭔지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라는 개념 자체는 통계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 1935년에 처음 정의가 되었고 정의 자체는 이제 gradient of the log density of a distribution, 즉 로그 분포의 미분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처음 보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예시로 우리가 모르는 분포 px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포에서 확률 변수 x를 저희가 추출을 했고 해당 확률 변수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코어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스코어라는 개념 자체가 이 확률 변수 x를 스코어 값만큼 아주 미세한 값 델타만큼 움직이면 업데이트된 이 확률 변수 x와 업데이트 되지 않은 확률 변수 x의 likelihood, 즉 우도를 측정하게 된다면
업데이트된 확률 변수 x의 값이 그냥 업데이트되지 않은 확률 변수 x의 값보다 우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코어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주어졌을 때 likelihood가 더 높은 방향으로 이렇게 포인팅을 해주는 벡터 필드다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스코어라는 게 참 재밌는 이유가 어떤 확률 변수 값에서 시작을 해도 스코어를 따라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다 보면 높은 likelihood 우도에 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생각을 해보면 생성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분포에서 높은 likelihood를 가진 샘플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코어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스코어를 생성 모델에 활용을 하는 연구들이 그렇게 생겨났고, 이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의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에 대한 스코어를 예측을 하는 모델, 이런 S세타를 학습을 하고, 학습이 완료된 모델로 노이즈의 스코어를 예측을 한 뒤에 이전 장표에서 본 것처럼 그 스코어의 방향을 따라 조금씩 이동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적 함수를 확인을 해보면 이 S세타, 이 스코어 네트워크라는 것이 학습이 되게 되고, 이 스코어 네트워크의 인풋은 노이즈가 추가된 X, 즉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디퓨전 모델의 목적 함수를 옆에 두고 비교하다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은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의 스코어를 예측을 하도록 학습이 되고,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가지고 추가된 노이즈 자체가 뭔지, 노이즈 자체를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20년 논문 DDPM에선 이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과 디퓨전 모델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완벽히 일치한다,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논문인 VDM, Variational Diffusion Models에선 이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의 아웃풋, 디퓨전 모델의 아웃풋, 그리고 그 사이의 아웃풋에 대한 수식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VDM이라는 논문이 최초로 발견한 건 아니지만 추후에 이제 VDM에서 사용한 노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VDM이라는 논문을 예시로 설명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일단 기존 디퓨전 모델을 저희는 노이즈 프리딕션 네트워크라고 칭하고 보통 이렇게 엡실론 세타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학습에 사용된 이제 알파 값과 시그마 값을 조합을 해서 이 모델 자체가, 디퓨전 모델 자체가 해당 타임 스텝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x0 햇, 즉 깨끗한 이미지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x0 햇 값은 특징은 타임 스텝이 클수록 성능이 좋지 않고 작을수록 실제 이미지랑 근접을 한데, 이 x0 햇 값을 통해서 이 수식을 통해서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 두 수식을 조합을 하면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 노이즈 프리딕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방에 스코어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VDM 논문에서는 이 수식의 전개를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의 목적 함수로 모델을 학습을 시켰든 디퓨전 모델의 목적 함수로 모델을 학습을 시켰든 상관없이 이런 디퓨전 모델로도 결국에는 스코어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저희는 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로도 스코어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하나의 공통된 프레임워크로 어떻게 합쳐지는지에 대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논문은 스코어 SD로 이 논문에서 디퓨전 모델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바로 디퓨전 모델의 VP 그리고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의 VE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네, 우선 스코어 SD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SD 그리고 ODE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DE, 그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한국어로는 미분 방정식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미지의 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x라는 변수가 있고 이 x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 f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간의 변화량 dt만큼 x가 얼만큼 변하는지 dx 이 전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방정식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DE,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 한국어로는 확률 미분 방정식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수 대신 확률 변수를 다루게 되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ODE에 이런 랜덤성, DW가 추가된 수식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SDE는 전통적으로 통계나 금융공학에서 많이 연구되는 수치 해석학의 분야 중 하나인데 랜덤성이 포함된 시간에 따라 변하는 확률 변수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 스코어 SDE라는 논문에서는 디퓨전 모델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하나의 이런 SDE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예시를 보면 깨끗한 이미지, 확률 변수 X가 DT,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 작은 양의 랜덤성도 부여가 되면서 디퓨전 모델과 동일한 효과를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쓰이는 수식으로 이런 SD라는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거죠. 스코어 SD는 디퓨전 모델과 동일하게 포워드 그리고 리버스 프로세스를 똑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이 포워드 SD는 아주 작은 시간의 변화량 DT와 아주 작은 노이즈의 변화량 DW가 있을 때 이 이미지는 DX만큼 변할 것이다 로 이제 노이즈가 점진적으로 추가될 것이다를 설명하고 디퓨전의 리버스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리버스 SD는 시간의 반대 방향으로 이미지의 변화량을 수식화하게 됩니다. 이제 정의에 따르면 모든 포워드 SD는 동일한 리버스 SD를 가지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 리버스 SD에는 스코어 펑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스코어 펑션을 예측을 할 수 있는 특정 모델만 있다면 이 리버스 SD를 풀 수 있다는 건데 이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퓨전 모델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둘 다 스코어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버스 SD를 풀어서 이미지를 생성해낸다는 입장에서 디퓨전 모델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리버스 SD를 푸는데 스코어를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디퓨전 모델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디퓨전 모델을 이제 VPSD,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VESD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VP는 분산을 보존하며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고 VE는 분산을 보존하지 않으면서 지수함수 꼴에 따르는 노이즈 스케줄로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효과 자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각 모델의 목적 함수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에선 이미지의 분산을 보존하지 않고 즉 이미지 자체의 어떤 스케일링을 취하지 않고 노이즈를 추가를 하는 반면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의 분산을 보존하면서 노이즈를 추가하기 때문에 각각 VE 그리고 VP로 명명하게 된 거죠. 이제 VP 그리고 VE가 원래 디퓨전 모델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의 다른 명칭인 건 알겠는데 굳이 원래 작동을 잘 하던 이런 디퓨전 모델을 SDE로 재해석하면 장점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디퓨전 모델을 SDE로 재해석하면 생기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제 ODE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ODE를 푼다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점과 끝점이 주어졌을 때 이 변수 x가 어떻게 변해서 시간의 끝점에선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에 따라 변수가 변함에 따라 트라젝토리를 알아낸다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ODE를 푸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간단한 오일러 메서드를 통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값의 트라젝토리, 실제 ODE의 함수, exact function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트라젝토리를 최대한 근사하는 것이 이 ODE를 풀었다라고 저희는 표현하게 됩니다. 먼저 저희는 이 ODE의 시작점 A0를 정하고 이 시작점에서 ODE 값 dx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dx라는 값 자체는 현 시점에서 변수값의 기울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만큼 아주 작은 양만큼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면 ODE 트라젝토리 위 그 다음 점 A1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하고 지정한 끝점, 지정한 타임스텝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끝점이 ODE의 종료 지점이 되고 우리는 이 ODE를 풀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스코어 SD로 돌아가서 이 논문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리버스 SD와 동일한 마지널을 갖는 ODE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 ODE를 이전 장표에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풀게 되면 그 중간중간 계산되는 값들은 리버스 SD에서 나온 값들과 동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리버스 SD와 동일한 마지널을 가지는 이 ODE를 논문에서는 Probability Flow ODE, PFODE라고 명명을 하고 일반적인 ODE 솔버로도 디퓨전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PFODE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 안에 있는 스코어 값을 계산을 해주는 모델만 있다면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에서 샘플링을 하는 것처럼 먼저 X 라지 T 랜덤 노이즈를 추출한 뒤 디퓨전 모델의 아웃풋을 통해서 스코어를 계산을 한 뒤 PFOD 값, dx 값을 이제 미분 값을 계산을 한 뒤 이 미분 값만큼 아주 작은 양만큼 움직여 주다 보면 이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X0 깨끗한 이미지를 샘플링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 스코어 SD라는 논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완전히 다른 줄만 알았던 두 가지 분야를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로 설명을 할 수 있게 했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줄 알았던 ODE, SD라는 분야의 발전을 디퓨전 모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장에서 예시로 들었던 ODE 솔빙은 가장 간단한 오일러 방식을 활용한 예시였지만 에러를 줄여주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그대로 디퓨전 모델의 샘플링을 위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 왜 두 가지의 포뮬레이션이 존재하는지 간단하게 리캡을 해보자면 결국 서로 다른 줄만 알았던 두 개의 생성 모델 분야가 SD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사실상 동치다라는 것을 이 스코어 SD라는 논문에서 밝혀냈고 디퓨전 모델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각각 VP 그리고 VE로 해석을 하면 SD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포뮬레이션이 존재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퓨전 모델의 두 가지 포뮬레이션 VP와 VE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통합된 SD라는 프레임워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이 발전들을 레버리지하는 논문인 컨시스턴시 모델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장에서 디퓨전 모델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SDE 그리고 ODE로 재해석한 다음 기존에 존재하는 솔빙 알고리즘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솔빙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작은 스텝수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텝 수가 작으면 퀄리티가 훨씬 떨어집니다. 이제 15스텝으로 오일러 메서드로 샘플링을 한다고 하면 각 위치에서 미분값에서 아주 작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트라젝토리와 아주 유사하게 샘플링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4스텝으로 샘플링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결국 실제 트라젝토리의 끝 지점과 많이 떨어진 점에서 이제 그 알고리즘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지 않게 됩니다. 결국엔 기존에 존재하던 디퓨전 모델의 퀄리티와 샘플링 속도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장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었는데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로도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 있고 스코어 말고도 디퓨전 모델이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깨끗한 이미지, 즉 PFOD 트라젝토리 끝점에 대한 예측값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통 디노이즈 아웃풋 혹은 디노이즈드 아웃풋이라고 부르는데 이 디퓨전 모델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DDIM에서도 이 디노이즈 아웃풋이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PFOD를 통한 샘플링 과정을 다시 살펴보자면 먼저 디퓨전 모델로 디노이즈드 아웃풋을 계산을 한 뒤 이 디노이즈드 아웃풋을 통해서 스코어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노이즈 아웃풋을 계산하지 않고 디퓨전 모델의 아웃풋에서 바로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 스코어 값을 PFOD에다가 넣어가지고 미분 값을 계산을 한 뒤 이 현 시점의 XT에서 미분 값을 아주 작은 타임 스텝 델타 T만큼 이동을 한 것이 다음 스텝의 이미지 XT-1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FOD를 통해서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하는 디노이즈 아웃풋에 대한 특징은 큰 타임 스텝에 대해서 성능이 낮지만 작은 타임 스텝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타임 스텝에 대해서 디노이즈 아웃풋을 바로 확인을 해보면 5 ms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를 1 s
이처럼 굉장히 흐릿하게 나오지만 작은 타임스텝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어느 정도 완성된 이미지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활용한 게 바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컨시스턴시 모델스입니다. 컨시스턴시 모델, CM은 기존 디퓨전 모델을 디스틸레이션해서 원스텝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론인데 같은 PFOD 트라젝토리 위에 있는 점들은 동일한 X0를 향해 간다는 점을 활용해서 같은 트라젝토리 위 서로 옆에 위치한 값들이 true denoise output이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디스틸레이션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학습에 사용되는 이미지들을 forward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XT까지 노이즈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디스틸레이션 방법론인 만큼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있는데 이 티처 모델은 원스텝 PFOD 솔빙을 통해서 XT에서 XT-1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점 XT와 XT-1은 동일한 PFOD 위 트라젝토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스튜던트 모델은 이 디노이즈 아웃풋이 서로 동일해지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컨시스턴시 모델은 어느 시점에서 디노이즈 아웃풋을 구해도 작은 타임 스텝이든 라지 타임 스텝이든 완벽하게 깨끗한 디노이즈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도록 디스틸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컨시스턴시 모델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원스텝 제너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델 자체가 동일한 PFOD 위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디노이즈 아웃풋을 구해도 성능이 결국에는 좋기 때문이죠. 이 컨시스턴시 모델은 나중에 다양한 방법론들을 파생하고 결국엔 디퓨전 모델로도 원스텝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논문의 시초격이고 그 후의 방법론들에 대한 설명력이 조한샘 연구원의 세미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의 결론입니다. 먼저 디퓨전 모델에서 왜 두 가지의 포뮬레이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두 개의 차이는 뭔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근간이 되는 디퓨전 모델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두 모델은 사실상 같은 프레임워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스코어 SD라는 논문도 간단하게 알아봤고 SD와 PFOD 그리고 어떻게 이 SD 그리고 ODE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PFOD의 특징을 활용한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원스텝 생성을 가능하게 만든 컨시스턴시 모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DMQ의 석사과정생 이종현이었고요.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